절단되고 이것에 발가락이 끼이고 절단되고 심지어 허벅지가 끼어 큰 부상을 입는 데다가 여러 명이 넘어져 깔리기도 하며 추락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는 이것.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이것과 관련된 사고가 총 103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비상문, 화물용 엘리베이터, 진운반용 수레, 경사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선택, 지워야 산다. 야, 손과 발이 끼고 심각한 상황에 절단을 해야 되는 사고까지 나는 원인 무엇일까요? 쉽지 않네요. 저희들 조금 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수학이 들어주시고요. 자, 김 씨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자, 이선윤 씨. 전 또 틀릴까 봐요. 무서워. 이거예요? 그냥 둘이 싸우지 마요. 그냥 제일 많이 접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지. 그쵸? 뭐지? 지문반용 수레. 진심 운반용 수레.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뭐야? 성공. 자, 유민. 계단. 계단.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이성민 씨. 이거 참 여기 위험한데 경사로. 경사로 해. 경사로? 얼마나 위험한데 경사로가. 경사로. 진짜 위험해. 이성민 씨. 물 건너뛰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이렇게 내려가고. 위험해.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조용기 씨. 굉장히 제 어렵습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비상문에 손가락이 낄 사람 같으면 안방문에도 손이 낍니다. 그렇죠. 비상문! 비상문.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이성! 자, 정답을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손가락과 발가락이 끼어 절단되고 여러 명이 넘어져 깔리고 심지어 추락해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손가락이 끼면서 절단되는 사고가, 에스컬레이터에 발이 끼면서 3살 난 어린이가 발가락을 잘리는 사고가, 손가락이 에스컬레이터에 끼는 바람에 손가락 2개가 절단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일명 움직이는 계단으로 오늘날 쇼핑몰 등 공공시설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의 움직이는 속성을 고려해서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사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의 손이 끼어 절단되거나 성인의 발이 끼이기도 하며 심지어 종아리가 끼어 큰 부상을 입은 사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고 절단되는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스컬레이터 곳곳에 존재하는 틈새.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디디는 부분을 스텝 혹은 디딤판이라고 하고 손잡이가 붙어있는 측면 난간을 스커트 가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디딤판과 스커트 가드 사이에 작은 틈새가 존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빗살무늬처럼 생긴 콤과 디딤판 사이에도 틈새가 존재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는 중이라면 바로 이 틈새들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이 틈새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준비한 것은 고무장갑과 5자루의 연필. 고무장갑 안을 연필로 채워 사람의 손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제 디딤판과 콤 사이의 틈새 근처에 고무장갑을 놓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틈새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고무장갑. 이윽고 끼임을 감지하는 안전 센서가 작동해 에스컬레이터가 멈췄는데 실험맨이 다가가 당겨보지만 이미 끼어버린 고무장갑은 좀처럼 빠지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데다가 연필은 온통 부서져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다가 넘어진 어린이나 무심코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손을 뻗치는 경우에는 틈새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절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만에 하나 끈이 풀린 운동화라도 신고 에스컬레이터에 타는 경우 콤과 디딤판 사이에 운동화 끈이 걸려 잘못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힙합 패션으로 멋을낸 청소년의 바지자락, 숙녀분들이나 여자분들의 긴 치맛자락 역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의 난간 등에 바짝 붙어있을 경우 틈새에 끼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 타고 있는 승객 5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술을 마신 3명의 남자 중 맨 앞에 남자가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2명까지 넘어진 사례 등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보통의 바닥에 서 있는 상태라면 사람은 훨씬 균형을 잡기 쉽지만 분당 30m의 속도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는 두 발로는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핸드레일. 핸드레일을 잡으면 사람 몸이 지지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균형을 잡기가 훨씬 쉬운데 만약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핸드레일을 잡고 있지 않다가 넘어진다면 이렇게 도미노처럼 뒷사람까지 연쇄적으로 넘어지고 마는 것. 이렇게 연쇄적으로 뒤에 승객들까지 모두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일어났던 사고 중에는 주부가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아래층을 살펴보다가 위층 바닥과 난간 사이에 목이 끼어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어린이가 몸을 내밀고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는 오로지 에스컬레이터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핸드레일을 잡지 않고 수다를 떨거나 딴짓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치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은 앞을 향하고 핸드레일을 잡은 다음 질서정연하게 이용하십시오. 또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기 전에는 운동화 끈이 풀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디딤판에 노란 선 안에 서 계십시오. 아이와 함께라면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에스컬레이터 곳곳의 틈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그 위에 있을 때만 잠시 한눈을 팔지 마십시오. 자,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 이어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에 대해서 오늘 지켜봤는데 저희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은 항상 위험성이 따르는 것 같아요. 편리한 만큼. 중요한 건 조심히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도 역시 결국엔 어린이들이 가장 위험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분들이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하는 장난이죠. 에스컬레이터의 반대 방향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난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주 위험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핸드레일을 올라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주변에 어른들이 계시다면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하지 마시고 특별히 주의를 주셔야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유모차를 들고 에스컬레이터 타시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거는 자신뿐만 아니라
앞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유모차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거나 또 많이 기다리고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가니까 한층 올라갈 때는 살짝 이렇게 눈치 보고선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땐 예. 반드시 아이를 안고 유모차도 또 이렇게 접어서 들고 했습니다. 어떤 아빠들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영아기 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레일 위에 살짝 엉덩이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아기는 이렇게 핸드레일도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이렇게 따라가 올라가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런 거 못 가시지 않나요, 종종? 큰일 나죠. 이게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이 잠깐 삐끗이라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놓치고 큰일 나죠. 왜냐면 핸드레일도 위에 가면 이렇게 다시 떨어져요. 아이, 주의하십시오. 자, 편리한 만큼 네. 안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위기탈출 로봇 250대. 비록 퍼펙트는 못했지만 나선 문제를 맞춰서 수학이 250대를 잘하셨어요. 예. 필요한 것에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선진 씨 오늘 퍼펙트는 성공 못했지만 어떠셨는지요? 아니 괜히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뭐 저도 매주 나오다 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요. 가끔 나와 보세요. 그렇게 돼요. 가끔 나오면. 예, 아무튼 조윤기 씨 죄송합니다. 고생했다고 말씀 해주셔야죠. 이는 뭐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주 영원이십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안전 정보를 갖고 이 자리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 1.